자, 안녕하십니까. 유현두 미자입니다. 2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202명의 신규 코로나, 13,468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얘기했다시피 이제 또 슬슬 또 늘어나고 있죠. 이제 주말에 검사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이제 앞으로 한 며칠 또 이내 지금 예상하는 건 지금 이번에 헐리데이 끝나고 또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고 보니까, 미국은 이미 풍토병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그 코로나 걸린 분이랑 통화했더니 그냥 약 먹고 있는다. 저는 무슨 특별한 약을 또 정부에서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약 먹고 그냥 며칠 앓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풍토병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러고 또 이제 끝나고 또 사스 메르스처럼 또 끝났다가 또 나타나고 하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의료 쪽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다. 그쪽이 이제 이민을 신청한 데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좀 느낌을 받으시면 좀 앞으로 괜찮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유젠드 한국 뉴스. 이대로 가면 한우 가격 폭락, 정부 수급 조절 당부. 1, 2년 안에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공급은 오는 2024년까지 99만 마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한우 공급 과잉으로 도매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2013년 96만 마리보다 더 많은 공급량이다. 3만 마리, 약세를, 공급 과잉, 그때, 2014년 96만 마리 공급 많았는데, 지난해 도축 마리수는 79만 마리로 평년 도축 마리수 74만 마리보다 6.2% 증가했다. 평년 한우 공급 물량은 75만 6천 마리로 한우 공급 증가에 따라 도매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맞네. 예.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올해 가격이 작살나면은 다 안 키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격이 꼭 올라.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는데 꼭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있지만 이제 이 한우 농가들한테 좀 그런가?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 소 키우시는 분이 여행을 왔었어요. 대관령에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그랬죠. 이런 얘기 진짜 모르네. 우리끼리 얘기하냐? 우리끼리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우가 좋아요? 유젠드 고기가 좋아요? 그랬더니 딱 한 얘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소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됩니까? 소가 풀을 먹어야죠. 한국 소가 뭐를 먹습니까? 딱 들어. 유젠들은 사료를 안 먹이거든요. 다 풀 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괜히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섭다. 이거 또 괜히 또 이거 누가 또 그나마 제가 이제 좀 영향력이 적은 아주 미미한 유튜버라서 그렇지 이거 경영력 큰 사람 얘기했다.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그랬단 얘기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예, 지금 오클랜드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북섬 전역에 습한 조건 유발하는 서해안 레인밴드와 열대성 공기. 언제쯤 이게 날씨가 떨어질까? 기상학자는 북섬 북부 전역 일부 지속되고 있는 습한 날씨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후덥지근한 날씨는 곧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맷서비스의 기상학자 피터 리틀은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 북섬의 나머지 지역과 남섬 꼭대기까지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틀은 조건이 지난주 서부 해안을 강타한 폭우를 본 기상 시스템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수도 주위에 매달려 있는 불행히도 실제로 남쪽으로 퍼질 예정입니다. 리틀이 말했습니다. 지금 피지와 같은 느낌, 오클랜드는 피지와 같은 느낌 받는다고. 진짜 더운데 피지는 또
그늘만 들어가면 괜찮거든, 이게. 근데 오클랜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습도가 있는 더우면 정말 더운데, 예. 하여튼 이게 좀 날씨가 전체적으로, 근데 크라이처치는 아직까지, 크라이처치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졌는데 옛날에는 크라이처치가 겨울에 진짜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영하로는 잘 안 내려갔는데 그 으스스한 날씨? 그리고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나 여기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추워도 약간 뭐랄까? 좀 으스스한 날씨가 되고, 오클랜드 날씨는 제가 여름은 진짜 덥습니다. 지금 아마 피지라고 하면 호주 날씨 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요즘 안 올라가 봐서 호주 진짜 덥거든요 여름에. 예. 근데 크라이처치는 여름은 진짜 최고예요. 근데 겨울이 약간 으스스한데 제가 하나 또 크라이처치에 자랑을 하면 오클랜드는 비가 진짜 왔습니다. 예. 거의 한 남섬의 더블 이상이에요. 예. 그 강수량이. 근데 남섬은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다. 그리고 북섬은 원래 습기가 많다. 왜냐면 북섬에 오클랜드 집 쪽 가면은 커튼 끝에 곰팡이 안 쓴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클랜드 쪽은 꼭 제습기를 꼭 써야 되는데 남섬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뉴스는 다음 주 초까지 될 수 있고 남섬의 북쪽 끝까지도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기상 예보였는데 하여튼 뭐 많이 덥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서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응급실은 오미크론의 엄청난 압박을 예상합니다. 오미크론의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이미 바쁜 병원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최고의 응급의사는 말합니다. 코비드-19 모델러 아르테아의 최신 모델링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하루 최고 800명, 최근 3,0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제한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가가 더 낮은 입원수를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존 보닝 학장은 이것이 응급실에 여전히 큰 몇 개월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며칠 동안 정상적인 업무로 극도로 바빴으며 코비드-19 있으면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감염될 직원이 불가피한 단기 손실에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한국에 걸린 분들 얘기하고 이제 미국 쪽이랑 얘기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병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엄청 바빠지겠죠 병원이.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ICU 병상이 좀 현저하게 유전도 모자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예상은 큰 문제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다 있는데 일단 열어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많나 평상시에. 근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약간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응급실에 큰 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예. 자, 다음 뉴스. 주택 건설 비용은 더 많은 성장 가능성으로 계속 상승. 예. 주거 비용은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주거용 건설 비용. 코어로직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에 따르면 200제곱미터 벽돌 및 타일의 하우스 비용은 전년 대비 0.9에서 6.1% 증가했습니다. 코어로직 수석 자산 경제학자인 케빈 데이비스는 목재 가격과 기록적인 건축 동의가 주요 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분기에 목재 가격 상승률이 완화되었다고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주택 건축용 목재 제품을 일반적으로 계속 상당한 인상 가격이라고 데이비드는 말하면서 주거 동의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하면서 미래의 수요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은 이게 걱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주택 가격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자산 가격 하락으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아다리 딱 맞으면 그냥 악소리 못하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 가격이 상승하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상승할 거라 보고 다 짓고, 그리고 건축이란 건 지금 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계약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 이제 현지에서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 타일 쪽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약간 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이게 지금 성장률이 높다 해도요. 이게 생산비라든가 이런 건축비가 상승이 되면은 이거 남는 게 없고 지금 그러니까 수치로만 부풀어날 뿐이지 이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뭐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자율 상승만 하고 있는데 이자율 상승도 지금 뭐 하고는 있는 거 아는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진짜로 이게 뭐냐면 몸집은 커져 있는데 안에는 다 고름으로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뭐 다들 난리가 나 있는데 유엔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냥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자율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존 키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지금 예. 뭐 지금 총리 같은 경우 뭐 그게 가정적이라 해서 그렇다고 뭐 코로나 잡았냐 그것도 아니거든. 막은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걸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키가 경제통이니까 자꾸 이제 존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요즘 슬슬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이게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이자율 상승만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자 한 10% 올리면 다 잡는다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지.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화장지와 물티슈를 비축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빨간불 규제가 강화되면서 슈퍼마켓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화장지에서 다시 한번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두루마리 유주 싶은 충동으로 인해 일부 쇼핑객은 매장을 방문했을 때 더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총리는 자연이 부를 때 대비해 비축을 위해 1월 23일 국가가 붉게 물뜨거 경고하면서 적색 조명이라는 단어를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일부 기업 업무 안전 및 지속 가능성 담당 이사인 키리 하니피는 2주 전 발표 슈퍼마켓에서 화장지가 급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고 모닝 리포트에서 말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휴지를 사는 건 괜찮은데 물티슈를 좀 많이 사시나 봐요. 근데 물티슈가 굉장히 친환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하수 처리하는 데서 물티슈를 걸러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물티슈는 변기 안으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티슈를 버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물티슈를 쓰지 마라.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휴지를 많이 사. 이게 뭐가 되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그렇게 휴지가, 그러니까 괜히 저도 그냥 가면 하나씩 사는 거야, 휴지를. 그냥 슈퍼 갈 때마다 하나씩 사는 거.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휴지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자꾸 휴지가 더러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화장지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괜히 사게 되는 거. 그냥, 이거 언제 또 끊기는 거, 갈 때마다 그냥, 보면 또 요즘 휴지가 또 세일한 거 2개 리미트로 걸려있어. 그러니까, 괜히 이거,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물티슈는 친환경적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티슈 구매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쓰신다면, 변기로 내려보내는 거는 가급적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네요. 예, 굉장히 친환경적이지가 않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새로운 오클랜드 평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대가를 치르다. 일단 읽고. 최근 오클랜드 시의 평가는 저소득 가정에게 심각한 불리한 상황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7월부터 10% 이상의 금리 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평가 때문입니다. 가난한 교외 지역의 주택은 다른 곳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 반대는 더 높은 비율입니다. 큰 요금은 리터당 3달러를 넘는 무연휘발유, 높은 임대료, 식품 비용 및 비용 상승 및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추가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가는
첫 번째 세부사항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가격이 108만 달러에서 142만 7천 달러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사서 떴는데 이제 그 이자가 상승된 7월부터 이자 상승에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그 부자가 되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라는 뜻 같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론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값이 올랐으므로 부자가 됐다라고 보고 그거에 따른 융자 상승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자가 오르니까 하여튼 하여튼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어떻게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임대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 때문에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이자율이 상승되면 진짜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얘기하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말. 예, 요즘은 정말 애매하단 말을 너무 많이 쓴다. 예, 애매하네요. 예. 자, 다음 뉴스. 호주 재개로 뉴질랜드의 170억 달러 국제 관광 큰 손실. 호주가 다시 문을 열면서 뉴질랜드 해외 방문객 부분이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한 관광업계 리더는 2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관광객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로 한 호주의 결정이 뉴질랜드 부분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 제한이 남아있지만 호주의 움직임은 이는 팬데믹 이전의 국가가 방문객 산업을 빠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환영받습니다. TECNZ의 린다 킨 최고 경영자는 호주인들이 기뻐했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뉴질랜드에서 약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관광업계의 즉각적인 반응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호주가 빠르면 2월 21일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주가 열어서 봤는데 뭐 약간 좀 뭐 말은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일단은 걔네가 선점하니까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 여는 걸 어떻게 하지만 그렇다고 호주가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실을 보는 건 아니죠. 예, 뭐 얘기는 썼는데 제가 볼 땐 좀 제 생각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예. 걔네가 돈 버는데 우리가 올 사람이 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사람 그러니까 그러겠지. 여기가 안 여니까 글로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 안 열어서 못 받는 건데 뭐 자신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예, 빨리 열자고. 근데 걔네가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예. 걔네가 이익을 보는 거지 호주가. 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손해 본다라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걔네가 이익 보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어차피 뭐 나띵인데 뭐 자신다가 잘 먹여 살리겠죠. 예, 지금 뭐 이건 답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는. 예, 뭐 안 여는데 뭐 무슨 답이 있어. 예, 예, 아무튼. 자, 다음 뉴스. 감자우유 영국 슈퍼마켓 진열대 강타. 이런 불경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맛있는 크림과 완벽한 거품으로 요새된 감자우유는 식물성 우유의 최신 경쟁자입니다. 먹고 싶네요, 괜히. 예. 이번 주 감자우유가 영국 슈퍼마켓 진열대를 강타합니다. 룬드 대학교의 우유 개발자인 에바 통버거 교수는 아이디어 생각했을 때 스웨덴 감자의 전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자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은 우유와 계란과 비슷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유를 만들기 위해 감자 단백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자 우유는 오메가3 오일이 10% 함유된 평지씨 우유로 만들었다고 톤버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선과 같은 것에서 나오므로 완전 채식주에게 얻기가 어렵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자는 단백질에 또한 알레르겐이 없습니다. 먹고 싶다. 괜히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오늘 뉴스 어떻게 잘 괜찮았나요? 예. 하여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손 빠르고 발 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